아침 8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근길에 바쁜 시간. 하지만 박영호 씨의 하루는 여전히 침대에서 시작됩니다. 72세의 박영호 씨는 40년간 학생들을 가르쳤던 체육교사였습니다. 그 시절 그는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뛰어다니며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외쳤던 선생님이었죠. 하지만 5년 전 퇴직 후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릎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욱신거리고 고혈압 때문에 매일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활력 넘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시간을 때우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내 김순자 씨가 여보, 밖에 좀 나가서 걸어요라고 말하면 뭘 그런 걸로 귀찮게 해.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야라며 고개를 젓습니다. 예전엔 자전거 타기, 등산하기를 즐겼지만 이제는 현관문을 나서는 것조차 부담스럽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점점 줄어들고 웃음소리도 집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저녁이 되면 박영호 씨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한숨을 쉽니다. 쭉정이처럼 말라버린 팔, 구부정한 어깨, 생기 없는 눈빛. 이게 정말 나인가? 하지만 곧 고개를 돌립니다. 변화는 이미 늦었다고, 나이 든 사람은 원래 이렇게 사는 거라고 자신을 다독입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너무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호입니다. 올해 72세이고요.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던 체육교사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혹시 저처럼 나이 들면서 활력을 잃고 체념하며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 봐서입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지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여정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2년 전 가을 정기 건강검진을 받던 날이었습니다. 매년 형식적으로 받는 검사라고 생각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박영호 선생님, 혈압이 180에 100을 넘어섰습니다. 당뇨 수치도 위험 단계이고 골밀도는 심각하게 낮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처럼 움직이지 않고 살면 5년 안에 큰 병이 올 수 있습니다. 중풍이나 심근경색 같은 거요. 선생님이 체육교사셨다니 더욱 안타깝네요. 지금이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직 죽을 나이가 아닌데 손자도 보고 싶고 아내와 더 오래 살고 싶은데.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검진 결과를 말하자 아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 우리 같이 노력해봐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낼 것인가? 40년간 아이들에게 건강의 중요성을 가르쳤던 내가 정작 내 건강은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것인가? 체육교사였던 자부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나 다시 건강해지고 싶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시작해보자.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여보. 함께해요. 그때부터 저의 진짜 인생 2막이 시작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운동, 식단, 마음가짐 3가지를 바꾸면 분명 달라질 것이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지만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기로 했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게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병원에서 추천받은 지역복지관의 시니어 운동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처음 가는 날 솔직히 부끄러웠습니다. 예전엔 학생들을 지도하던 체육교사였는데 이제는 기본 운동도 제대로 못하는 초보자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김미영 트레이너님이 처음 저를 보시더니 선생님, 무릎이 많이 아프시죠? 걱정 마세요. 우리는 조금씩 시작할 거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첫 수업은 의자에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부터였습니다. 목 돌리기, 어깨 돌리기, 발목 돌리기. 이런 간단한 것도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일주일 만에 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좀 수월해지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찼습니다. 트레이너님은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세요. 시니어에게는 강도보다 지속성이 더 중요해요 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2주째부터는 탄력밴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밴드가 너무 뻣뻣해서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점점 힘이 생기면서 동작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특히 어깨와 등 근육 운동을 하니 구부정했던 자세가 조금씩 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복지관 주변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분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30분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걸으면서 만나는 다른 어르신들과 인사도 나누고 계절이 바뀌는 모습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3개월째 되던 날 손자가 할아버지 등이 많이 꼿꼿해졌네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거울을 보니 정말 어깨가 펴지고 표정도 밝아진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 조금씩 해도 몸이 변하는구나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주 3회 복지관 운동과 매일 30분 걷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운동이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 되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운동과 함께 가장 크게 바뀐 게 식단입니다. 예전에는 짜고 기름진 음식을 좋아했어요. 라면, 찌개, 고기구이. 그런 음식들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혈압과 당뇨 수치를 보고 나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영양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영양사 선생님이 음식을 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맛있게 먹으면서도 건강해질 수 있어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바꾼 건 쌀이었습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와 잡곡을 섞어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퍽퍽하고 맛없다고 생각했는데 천천히 씹다 보니 고소한 맛이 나더라고요. 지금은 흰쌀밥이 오히려 심심하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채소를 늘린 것입니다. 예전엔 고기 위주였는데 이제는 채소가 반찬의 70%를 차지합니다. 아내가 나물 무침, 샐러드, 찜요리 등을 다양하게 만들어주니 색깔도 예쁘고 먹는 재미가 생겼어요. 특히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같은 채소들을 데쳐서 참기름에 무치면 정말 맛있습니다. 단백질도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기름진 삼겹살 대신 닭가슴살, 생선, 두부, 콩류를 먹습니다. 처음엔 담백해서 심심했는데 마늘, 생강, 허브 같은 양념을 활용하니 오히려 더 깔끔하고 속이 편해졌어요. 가장 큰 변화는 장을 보는 것입니다. 예전엔 아내 혼자 장을 봤는데 이제는 함께 마트에 가서 식재료를 고릅니다. 이건 혈압에 좋대, 이건 항산화 효과가 있다더라 하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3개월 후 검사 결과 혈압이 20 정도 떨어지고 혈당 수치도 정상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식단 관리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라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먹는 게 달라지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도 훨씬 잘 되었습니다. 음식이 독이 아니라 진짜 약이 될 수 있다는 걸 몸소 체험했습니다. 몸이 건강해지니 마음도 관리하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퇴직 후에 우울감이 많이 있었거든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생각이 많아지고 자꾸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내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복지관에서 명상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고 신청했습니다. 처음엔 명상이 뭐 별거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첫 수업을 받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선의 명상 지도사님이 명상은 마음의 근육 운동이라고 생각하세요. 몸의 근육을 키우듯 마음의 힘도 기를 수 있어요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장 기본인 호흡법부터 배웠는데 단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처음엔 5분도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자꾸 딴 생각이 들고 다리도 저리고. 그런데 지도사님이 생각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시 호흡에 집중하면 돼요라고 하시니 부담이 줄었습니다. 2주째부터는 간단한 요가 동작도 배웠습니다. 몸이 굳어 있어서 동작이 어색했지만 천천히 따라하다 보니 몸이 유연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졌어요. 특히 나무 자세를 할 때 중심을 잡으려고 집중하다 보면 다른 걱정들이 사라지더라고요. 한 달 후부터는 집에서도 매일 10분씩 명상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자기 전에 10분. 짧은 시간이지만 하루가 훨씬 평온해졌어요. 예전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났는데 이제는 뭐 어때? 괜찮다라는 마음가짐이 생겼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잠이 잘 온다는 것입니다. 예전엔 잠자리에 들어도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한참을 뒤척였는데 명상을 시작한 후로는 금방 깊은 잠에 빠집니다. 잠이 깊어지니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개운하고요. 눈은 감아도 마음은 더 넓게 열린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명상을 통해 내 마음을 돌보는 법을 배우니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니 주변 사람들이 제 변화를 확실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본 건 초등학교 2학년인 손자 지훈이었어요. 할아버지, 예전보다 키가 커진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키가 큰 게 아니라 어깨가 펴져서 그런 거였지만 아이의 순수한 표현이 정말 기뻤습니다. 예전에는 손자와 놀아주는 것도 힘들었어요. 10분만 놀아도 숨이 차고 무릎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함께 축구도 하고 술래잡기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손자와 함께 동네 한 바퀴를 뛰어다녔는데 손자가 할아버지가 더 빨라요. 라고 깔깔 웃더라고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 모임도 피했어요. 다들 건강하고 활발한데 저만 기운이 없어서 위축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먼저 언제 만나자고 연락합니다. 공원에서 함께 걷기 모임도 만들었어요. 처음엔 3명이었는데 이제는 7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복지관에서 하는 봉사활동에도 참여합니다. 독거 어르신들께 밑반찬 배달하는 일인데 예전에는 내가 누구를 도울 여력이 있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라는 기쁨을 느낍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TV만 보고 있으니 대화할 거리가 없었는데 이제는 운동한 얘기, 만난 사람들 얘기, 봉사활동 얘기 등 나눌 이야기가 많아졌습니다. 지난달에는 20년 만에 부부가 함께 여행도 다녀왔어요. 가장 큰 변화는 거울 보는 게 즐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거울을 피했는데 이제는 오늘 표정이 참 박내라며 스스로에게 웃어 보입니다. 활력이 생기니까 정말 삶의 모든 영역이 달라지더라고요. 건강은 그 자체로도 소중하지만 삶의 질을 높여주는 가장 중요한 토대라는 걸 실감합니다. 혼자서는 절대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족의 지지도 중요했지만 함께 운동하고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복지관 시니어 건강 동호회에 가입한 것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습니다. 처음 가입했을 때는 15명 정도의 작은 모임이었는데 지금은 40명이 넘는 활발한 커뮤니티가 되었어요. 연령대도 6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합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함께 운동하는 날입니다. 각자 체력에 맞춰서 운동하지만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70대 후반의 김영수 어르신은 제게 박 선생, 오늘 자세가 많이 좋아졌네요 라고 격려해 주시고 60대 초반의 정밀한 권사님은 운동 후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5월 1회는 함께 요리하는 날도 있어요. 건강한 레시피를 나누고 함께 만들어서 먹는 시간인데 이때가 정말 즐거워요. 각자 집에서 해보고 좋았던 요리법을 가져와서 나누기도 하고 실패담을 들려주며 웃기도 합니다. 지난달에는 현미 비빔밥과 된장국을 함께 만들어 먹었는데 집에서 혼자 먹을 때보다 훨씬 맛있더라고요. 명상 시간도 함께 합니다. 조용한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면 마음의 평안함이 배가 되는 느낌이에요. 명상 후에는 서로 근황을 나누고 고민이 있으면 함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합니다. 혼자 끙끙 앓던 문제들이 다른 분들의 경험담을 듣고 나면 한결 가벼워집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지난 봄에 함께한 꽃놀이 나들이였어요. 20명이 함께 버스를 타고 경주로 벚꽃 구경을 갔는데 마치 수학여행 가는 학생들처럼 모두 신나했어요. 예전에는 혼자서는 절대 그런 여행을 계획하지 못했을 텐데 함께하니까 가능했죠. 혼자면 힘들지만 같이 하면 즐겁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기 쉬운데 건강이라는 공통 관심사로 만난 이 친구들이 제 삶에 얼마나 큰 활력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이분들과 함께 80세까지, 9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목표가 되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는 순간 저는 74세가 되었습니다. 2년 전에 제 모습을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무엇보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야 라는 체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제도 손자 지훈이와 함께 자전거를 탔어요. 20분 정도 동네를 한 바퀴 돌았는데 전혀 힘들지 않더라고요. 손자가 할아버지, 우리 다음에는 더 멀리 가요. 라고 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런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지난주 건강검진 결과도 받았습니다.
혈압 130에 80, 혈당 수치 정상, 골밀도도 많이 개선되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습니다. 이 상태로만 유지하면 90세까지도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숫자로 측정되지 않는 부분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기대되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져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즐겁고 작은 도전들도 두렵지 않습니다. 마음이 젊어지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20대, 30대와 같을 수는 없지만 우리 나이에 맞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은 충분히 가능해요. 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시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작은 것부터면 됩니다. 하루 10분 걷기, 물 한 잔 더 마시기, 가족과 함께 식사하며 웃기, 친구에게 안부 전화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생각을 거두어 주세요. 저는 72세에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해요. 대한민국의 모든 시니어 여러분, 우리의 지금이 바로 황금기입니다. 경험과 지혜는 풍부하고 시간적 여유도 있어요. 이제 건강까지 챙긴다면 정말 멋진 인생 후반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시니어 라이프를 만들어가요.